자, 2차 함수 fx는 0이 정수인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부정방정식 형태의 냄새가 납니다. 이게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f 이건 두 가지 봐야 돼. 일단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1 대입했을 때 연결이 돼야 되지. 첫 번째로 리미트 잘 봐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좌극한 fx x-1과 우극한 x가 1로 갈 때 우극한 마이너스 2fx 플러스 1분의 1이 같아야 돼 일단은. 그쵸? 근데 보시면은요 x에다 1 대입한 분자가 0이 되어버리거든요. 뭐 분모도 0이 있겠지만 어쨌든 분모가 0이 아니라고 얘가 0이라면 우변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변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좌변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값은 절대로 0이 안 됩니다. 우변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0이 아니기 때문에 fx에는 반드시 어떤 인수가 있구나, x-1이라는 인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최고 차항계수는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a라고 놓고 나머지 x-p 라고 쓰고 식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영인수들 제거하고 뿅 x에다 1을 대입하면 a의 1-p는 f1이 0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저 여러분 f1은 0이에요. f1은 0이에요. f1이 0이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식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 정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식이 온전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야 할 게 뭔지 봐보니까 절대로 분모가 뭐가 되어서는 안 돼? 0이 되어서는 안 되구나.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절대로 fx가 0인 부분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실근을 가진데 이미 실근 하나 갖죠. 1이라고 이미 하나 갖는데 1보다 작은 곳에서 실근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가져버리면은 실근을 지금 P라고 했는데 가져버리면 얘가 빵이 되어버리거든. 거기서 분모가 빵이 되어버리거든. 이해돼요? 이런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뭘 할 수 있냐면 P는 누구보다 크다? 물보다 진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 값이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우변에는 요 친구도 0이 되어서는 안 돼. 뭐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 어쨌든 p가 1보다 크다는 거 알았으니까, 아이고, 2fx 플러스 1은 never 0, 2a의 x-1에 x-p 플러스 1은 0이 아니다. 뭐 할라 했지? 네, 저게 0이 절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2차 함수가, 여기 2차 함수 a의 x 플러스 1, x-1에 x-p라는 2차 함수가 절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 f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1이 있고 p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만나서는 안 됩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최소값은 여기 한가운데 있죠. x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p일 때가 최소값. 오케이. f의 2분의 1 플러스 p가 누구보다 커야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구나. 대입을 하면 a의 1 플러스 p 나누기 2 마이너스 1 플러스 p 나누기 2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나는 양변에 4를 곱할게. 양변에 4를 곱하면 A에 이거는 여기를 4로 곱하니까 1 플러스 P 마이너스 2 P 마이너스 1 여기에다 4로 곱하니까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됐나요?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여기 비슷한 식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A의 1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A의 1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P 빼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P 빼기 1은 2보다 작아야 되고 P는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P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P가 얼마가 돼요? 2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P가 2니까 A 값도 나오겠죠? A는 여기 A 대입하면 A는 1이네요. 그러므로 fx는 A가 1, P는 2, x-1에 x-2가 되겠네요. 네, 부정방정식의 전형적인 문제이고 조건이 뭐 쓸만한 조건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길을 타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문제들이 쉽지 않죠. 우리 이번 월드컵 언제 한다고요? 끝나고 일주일 후에요. 오, 그러게 빨리? 네. 엄청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일주일 후부터. 아, 재밌겠다. 괜히? 네. 술 마시지 마라. 아니, 뭐 마셔도 뭔 일이 있겠냐? 그렇죠. 술 살 때만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제대로 사는 거야. 맞아요. 괜히 또 어디 슈퍼에서 사다가 걸려가지고 그 슈퍼 문 닫게 하지 말고 술집 가가지고 괜히 또 먹다가 그 술집 문 닫게 하지 말고. 아, 네. 재밌어. 아, 너 형이 있구나. 형 없죠? 군대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얘는 군대 좋다고. 네. 근데 보니까 맨날 후 친다고 하다 노래방도 있고 PC방도 있어. 그래서 롤도. 월급도 많이 주고. 그죠? 지금 막 벌써 100불 막 그렇고. 아, 군대 가고 싶지.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남자가 군대 가는 거. 나도 가서 돈 벌고 싶겠다. 100만 원이나 주면 정치 가고 싶겠다 진짜. 이제 한 달 정도 170만 원. 170? 그 벌었다고? 네, 적금 가지고 저희가. 와. 선생님 얼마나 되셨어요? 200만 때가 궁금해, 병장 때가 궁금해. 올라가면 계급 올라가면 저 병장이 궁금해요. 병장이 궁금해요.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5,000원? 응? 한 달이요? 네, 한 달에. 월급이에요, 월급. 이때 물가가 싸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고. 200명 때는 9,800원. 이게 하루 24시간 있잖아요. 그죠? 하루 24시간이니까 이거 시급으로 한번 쪼개봐. 시급으로 해봐. 얼마인가 봐봐. 야, 그 온갖 수고를 당하면서 한 시간에 150 벌고 150 벌고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9,800원이 잠깐만 하루에 30일이라 생각하고 24시간 얼마야? 3, 4, 12 얼마야 이거? 72? 720? 와. 100원은 넘네. 야, 1시간 맞아가지고 1시간 맞으면 150 벌네. 아, 좋네. 잠자던 시간을 가니까. 아, 10원이야? 야, 20원도 안 돼. 시급 2서. 야, 대박이다. 정말, 네, 열심히. 네, 또. 그래서 이 9,800원도, 이 9,800원도 월급 주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원짜리까지 가니까 다 이렇게 돈통이 있어. 그 가면은 메소드에 월급 받으시라는 다음에 그 소리 듣고 우르르르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받자마자 바로 PX 써고 쓰면 끝이야. 근데 그때 PX가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 PX는 세금이 안 붙으니까 쌌어요 음식들이. 그래도 1,000 얼마씩 했으니까. 술 거기는 세금이 안 붙어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희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나라를 위한 세금 정도는 얼마든지 가면 군인 복지가 되게 커요. 군인 복지 진짜 커요. 군인 복지 나중에 집 주지 차 주지 계속 군대 말투만 박으면은 아 그죠. 그래 집도 주지 차도 주지 얼마나 좋아 지금 시국에. 근데 요즘에 군인 다시 인기가 또 떨어졌더만. 월급이 너무 적다고. 200만 원이 안 되니까 하사가. 근데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복지가 엄청나요. 혜택이 엄청. 네, 혜택이 엄청나요. 그건 그러니까 돈으로 다 따지면 그 돈도 엄청 커. 군인은 다니기. 근데 이제 그 돈 받고 과연 군대라는 곳에서 생활을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회가 아니니까. 군대 재밌어요, 근데. 진짜 즐거워요. 재밌어 보여. 네. 서열이 확실하잖아요. 서열이 위아래가 확실해. 군대는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여자들끼리도 서열이 있어야 되니까 부인들끼리도 자기 남편 그 계급 따라가. 오. 그 위에 이제 만약에 갔던 간부의 부인이 오늘 모여라 하면 그 밑에 다 모여야 돼. 엄마들 부인들도. 부인들 싹 모여야 돼. 네. 오늘 몇 시에 맨날 며칠에 김장할 거니까 모이세요. 다 모여야 돼. 짜랐어. 그래서 안 모인다? 그 말이 안 돼. 안 모일 수가 없어. 그건. 안 모이면 지 남편은 앞길을 막는 건데 어떻게 안 모여? 진급이 안 돼. 진급이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바로 은퇴지.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진급이 쉬워요? 기본이에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특히나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뒷돈을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것도 근데 룰이 있어요. 또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공공연한 사실이야. 그 팩트. 돈을 여러 명이 낼 거 아닙니까? 진급 대상자 여러 명 있을 테니까. 그중 한 명 당첨입니다. 한 명이 당첨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명목으로 해서 한 명이 당첨이 돼. 이 돈을 먹어. 위에서. 그죠. 여기 뒤에 여기는 돈만 냈잖아, 그렇지? 네. 화물. 다시 보여주세요. 나 이게 더 웃겨. 화물. 진급 안 된 화물이에요. 오. 나 이게 더 웃기다니까. 왜지? 난 그게 너무 뻔뻔하지 않나. 서로 간에 너무 이게 너무 거리로 하는 게 진짜 화물이죠. 이 정말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장비 정말 잘해야 돼. 자, 가봅시다. 이거 등차 n에 관한 2차식이라서 등차 수열로 어떻게 되는 거인가 라고 봤는데 일단 S0가 0도 아니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항이 이게 결정적으로 등차 수열에서 어떻게 쇼부를 치기 힘든 상황이다. 부호가 계속 바뀝니다. 부호가 계속 바뀌어.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하나씩 해보는 게 제일로 중요했지. 하나씩 해보는 게 제일로 중요했어. 물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6번째 항이니까 하나씩 해보라는 것이 분명한 문제예요. 자, S4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거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AN은 부호를 교대로 계속해서 바꿔야 하고요. 근데 진짜 사람 사는 곳이라서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잠깐 일주일 동안 정신 차린다고 갈 수는 있지. 1년, 2년을 그 길을. 자유가 박살나가는 말도 엄청 큰데. S1을 S4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S4 먼저 구할까요? S4 3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1의 제곱에 여기는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음수라고 해버렸으니까 마이너스는 확정이지. S3가 얼마예요? 빵. S5도
빵이야. 생각보다 빨리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이건 확실하죠. S4에서 S3를 빼면 A4가 나오잖아요. 그쵸? A4는 얼마예요? 빼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러면 얘 부호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부호 확정. 부호는 교대로 나와야 되니까 뿌마 하면 되겠네요. 부호는 교대로 나와야 되니까. 자 S5도 구할 수 있죠? A5도 구할 수 있지? 0에서 뭐를 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빼면 돼요. 그쵸?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이게 1 S5가 나옵니다. S6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6 대입해봐요. 6 대입하면 3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이니까 뿔마 3이야. S6은 뿔마 3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3이라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안 돼.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부호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려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뺀 게 마이너스 3. 이런 식이면 가능하겠는데요? A2도 구할까요? 2 대입하면 1의 제곱에 3의 제곱 뿔마 3이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뺀 게 3이니까 양수로 나옵니다. 플러스 3은 안 되겠다. S1은 1 대입하면 얼마지? 1 대입하면은 2의 제곱에 4의 제곱 8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8이어야 할 것 같지? 네. 그럼 빼면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8이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안 되겠네. 여기는 8이겠네요. S1과 A1은 같으니까. 됐어요? 네. 끝났네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내니까 A1 플러스 A6은 8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어서 하나씩 구하는 거 였습니다. 등차수의 푸는 게 아니었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편지는 받은데? 편지요? 미안하다. 편지 할 일도 별로 없겠는데? 그럼 연락이 자주 돼버리면? 그죠? 낭만이 있네. 핸드폰을 다시 뺏어야 돼. 핸드폰을 뺏어요. 군인이 뭐 핸드폰이야. 서로 보고 싶고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이제 극으로 치닫으면서 그런 감성도 느끼고 엄마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하고 그래야지. 밤에 몰래 편지 쓰다 걸려가지고 뒤지고 홈도 나보고 낭만이 있어야 돼. 진짜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편지 쓰다가 그 군대 가면 불 나는 볼펜이 그 불 끝에 전구가 달렸어. 끝에 전구 볼펜 쪽에 네. 전구 달려가지고 불이야 이렇게. 그럼 그걸로 끝에만 완전 살짝 보이거든. 끝에만 편지지 여기만. 그럼 그렇게 이렇게 쓰는다 이렇게. 쭉 써. 자성이 밤에 몰래 목고 덮어가지고 어차피 나를 때려.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걸려봐야 재밌지. 자 28번 28번 문제는 약간 오래된 문제의 기출 향기가 좀 납니다. 많이 오래되지 않아요. 한 6, 7년 정도 전에 이런 류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했는데 요즘엔 좀 줄어든 편이에요. 뭐냐면은 식을 변형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등을 이용해가지고. 가봅시다. 전형적인 부분적분, 치환적분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또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은 미분 가능하고 블라블라 나와있고 가 조건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x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f1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 뭐 해봐야 됩니까? 당연히 미분해봐야 되겠죠. 미분하면 2fx 곱하기 f'x는 fx의 g의 x의 제곱. 굉장히 쉽게 단순하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보다 큰 부분에서는 fx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fx를 과감하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gx의 제곱을 어떻게든지 간에 f'x로 바꿔서 f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네요. 나와 있는 정보는 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f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g를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 g 가지고 f로 변형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g를 f로 변형하는데 그 변형하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래에 이 친구가 있겠죠. 얘를 가지고 변형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x의 제곱이 들어있다고. 선생님 그럼 여기는 x로 바꾸고 루트 x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루트가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미분이나 적분이 불편해지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정리하는 게 낫겠지. 자, 그래서 그 변형을 한번 시도해보자. 딱 봐도 지금 어때요? 1부터 4까지 1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니까 1, 2로 바꾸라는 뜻이야. 오케이. 인티그랄 1부터 4까지 gx dx x를 t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내가 x 자리에 t 제곱 넣으려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거야. 양변을 미분하면 dx가 2t dt이고 범위는 1부터 4까지인데 x의 범위가 1이면 t의 범위도 1, x가 4이면 t는 2. 그러니까 이 친구는 1부터 2까지 g t의 제곱에 dx가 2t dt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 gt의 제곱 바꾼 이유가 f로 바꾸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f로 바꿔야죠. gt의 제곱 어디 있죠? gt의 제곱은 여기 있어요. 이 f 프라임 t예요. 이 f 프라임 t et dt. 오케이. 4 밖으로 빼내고 얘는 이제 부분적분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오랜만이네요. 부분적분. 그적 미적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적 미적 하면 4 밖으로 빼내고 그적 마이너스 미적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자, 이 스타일은 조금 스타일이 됐어요. 이 문제 스타일은 2 대입하면은 2 곱하기 f2 프라임 빼야 되죠. 2 곱하기 f2 마이너스 1 곱하기 f1 마이너스 이 값은 이미 나와 있어. 2분의 1 f2도 나와 있어. 1이라고 나와 있어. f1은 0이었어 아까. 4 곱하기 2 빼기 2분의 1이 되니까 8 빼기 6 됐나요? 네. 자, 여기 지금 주 킬러라고 29번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충분히 킬러예요. 저 정도 보면 29번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필요한 정리하시고 자, 이제 29번 가볼게요. 29번도 최근에 기출되었던 몇 년도 문제일까요? 아마도 19년 수능인 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거의 같은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인의 파이의 fx가 x는 1에서 3에서 극대예요. 그것도 0이래요. 극대값 0. 자, 이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 봤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저번 주 미적분 시간에 그 거시기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너기축에서 파이 fx 인데 1에서 3에서 극대로 간다고 했어. 봐봐. fx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건 받아줄 수 있겠니? 네.
fx 3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봐봐. 이렇게 되면서 내가 여기 다시 한번 그릴게. 이렇게 그리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간다고 지금 그래프가. 자 봐봐. 가면서 여기서 뭔데? 극대. 여기는 극소. 여기는 극대. 극소하고 돌아가지.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값이 얼마예요? 극대 값은 무조건 1이고 극소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대상에. 극대 값은 무조건 1이고 극소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극대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0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극대의 극소가 어디서 발생해야 되냐면 꺾이는 부분에서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이해돼? 갔다가 돌아와야 돼. 갔다가 돌아와야 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극대만 맞춰보면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올라가서 찍고 다시 내려오니까 극대. 여기서 뭐가 돼? 극대가 되고지. 가서 올라가서 찍고 다시 돌아오니까 함수값이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 그러니까 이런 점이라는 거지 지금. 이게 x가 1이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어디에요? 3에서도 극대예요. 그럼 봐볼까? 뒤에 돌아간다 이제. 돌아간다. 0에서 극대 그것도. 돌아가다가 떨어져도 되겠지. 여기서 바로 다시. 그리고 극대, 극소, 극대 찍고 다시 돌아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다시 극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도 되겠네요. 얘가 갈 때에는 밑에서 찍고 올라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니까. 극대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찍고 돌아와야 되고 올 때에도 찍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찍고 돌아올 때 여기서 찍고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0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3, 4, 5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은 찍고 돌아와야 돼.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 찍고 돌아가면 극소가 되어버려. 여기. 그러니까 3에서는 찍고 돌아가면 안 돼, 지금. 4, 나 2나. 그러니까 짝수에서 찍고 돌아가야 돼. 여기 극대값이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 짝수에서 찍고 돌아가야 돼. 홀수는 안 돼. 다시. 홀수는 이렇게 하다가 찍고 돌아가면 여기는 최소가 되는 극소가 된다고, 지금. 그리고 돌아갈 때에도 갔다가 또 돌아가는데 극대가 되려면 증가다가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 만약에 2에서 찍고 돌아가면 극소야.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이제 홀수를 찍고 와야 돼. 가다가 찍고 돌아오다가 찍고 돌아가야 극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인 점에서 극소가 일단 만들어져야 해요.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4까지 갔다가 2까지 갔다가 다시 4까지 가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프가 찍고 돌아오면서 여기서 극대가 만들어지고 찍고 돌아오고 찍고 돌아가면서 여기서 극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극소가 된다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양쪽 이 0이 되는 곳에서 전부 다 극대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지. 홀수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뭐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아직 그런까지 계산할 겨를이 없어요. 여튼 극대가 되려면 짝수에서 찍고 돌아오고 홀수에서
찍고 돌아와야 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때 x값이 1, 이때 x값은 3이었던 거예요. 자, 됐죠? 자, 이제 갈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곱이 뭐가 돼야 돼? 12가 된대요. 극대하고 극소 곱이 12가 된대요. 극대하고 극소 fx의 극대값하고 fx의 극소값의 곱이 12가 된대요. 근데 최고차계수가 양수라고 했지 최고차계수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간격으로 얘를 이용하는 것이 좀 불편하네요. 이해되니? 요 간격하고 이 D 여기가 H죠. H하고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차계수가 지금 자유롭거든요.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쓰긴 쓰지만 그러면 극대극소의 곱이 10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될 거예요. 자, 어차피 보니까 0에서 극대극소가 극대값이 0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은 뭐 4가 되든가 뭐 1이 되든가 뭐 2가 되든가 3이 되든가 정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극대극소 무조건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곱해서 12가 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극대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극소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숫자가 극대가 이 fx의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극대가 되는 게 짝수가 나와야 되고 극소가 나오는 숫자가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12하고 1이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뭘 했지? 4하고 3. 아닌데 이게 뭐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6이랑도 안 된다. 6이면 안 돼요. 자, 12하고 1도 되지 않아요? 12. 마이너스 네. 11이 되죠? 그죠? 그래요. 됐던 게 2개였던 것 같은데 맞나?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극대값이 무조건 더 커야 돼. 극소보다. 극대가 극소보다 무조건 일단 커야 돼. 6 곱하기 2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극소가 짝수라서 안 되고요. 4 곱하기 3은 가능합니다. 음수도 따져봐야 되는데 음수는 큰 수를 앞에다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짝수 홀수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안 돼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도 해결해 봐야 되는데 역시 뒤에 있는 숫자가 크기 때문에 안 돼요.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차이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마지막 코너에 F5였으니까 식을 찾아봅시다. 자, F5를 찾으려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를 좀 바르게 세워볼게요. 요렇게 바르게 세우고 여기가 얼마고 1이고 여기가 얼마고 3이고 식을 세워야 하니까 이렇게 내가 선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0이 되버린 거죠. 0이 되니까 이 fx의 식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고 지만 인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나요? 이 k는 바로 뭐가 되냐면 극소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연결시키면 a 값도 구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여기 극대가 10이고 극소가 11이라면 극대가 10이고 극소가 11이라면 저기에 있는 h값 높이 차이 있죠. 높이 차이가 11이죠. 여기 높이 차이가 극대 극소가 12이면 높이 차이가 11로 a를 구할 수 있어. 높이 차이는 d의 세제곱의 절반에다가 a를 곱하는 거니까 d가 2였으니까 4a를 11로 나누면 되고 a는 그래서 얼마? 4분의 11. 오케이, 그럼 첫 번째 1번은 fx가 4분의 11 곱하기 x 곱하기 x-3의 제곱에 k값은 극소값, 여기가 y는 k니까 k값은 극소값이 되어서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fx도 a값을 구해야 돼.
두 번째 fx는 여기 극대가 4, 극소가 3이야. 높이 차이가 1밖에 안 나. h가 1이야. 2분의 d의 세제곱의 절반이야. d가 4니까. 검쪽아. 뭐요? 열심히 풀고 있는데요. 접시 추천. 오늘 실내를 풀었어요. 글프밖에 없어서 어, 열심히 그래. 풀고 있어요. 노래 선생님 작년에 왔을 때 선생님 듣고 나왔어요. 알겠어. 8시 16분에 왔어요. 안 하네. 놀리라. 다시 그러면 4분의 1이 네, a가 4분의 1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하고 극소값이 아까 3이었죠? 이렇게 해서 fx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쨌든 합성함수의 극대극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는 것은 좀 중요한 기본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짝소울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지해서 12 약수들을 가지고 찾아보고 음수도 네, 음수도 따져봐야 되죠. 음수가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고 이걸로 F5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웅성웅성한 거니까 너 보고 깜짝 놀랐다 진짜.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킬로그램으로서도 충분히 자격이 있을 만한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여기출. 영상 안 끊고 바로 갈게요. fx가 x분의 1x일 때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기울기가 t인 직선하고 y는 fx가 접할 때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자. 자, 이게 이제 변수가 이제 다변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저 그래프 먼저 각자 그려보자. x분의 1하고 lnx를 곱하는 거고 얘를 곱하게 되면 야 이렇게 나오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그리고 문제에서 이미 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t인 직선이 여기에서 접할 때 x좌표를 gt 원점에서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렸는데 그 기울기가 a래요. 너의 기울기가 a. 문제는 요런 거야. 붙여넣기, 지우기, 기울기가 t인 직선이 있어. 기울기 t. 그때의 x좌표가 뭡니까? gt. 그러니까 이 i를 식으로 표현하면 오케이. 도함수에다가 gt를 대입하였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t가 되더라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 fx는 이미 존재하는 식이고요. 완벽하게. f'x도 완벽하게 존재하는 식이 되겠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A값, 저거 A값은 뭐 그냥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G' A값 또 구하세요. A값부터 쉬우니까 먼저 할까요? 원점에서 접선을 그렸습니다. A값. 네, 이거 미분도 하고 시작할까요? 미분은 어떻게 되게 해요? 맞았어. 분모 뭐하고?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분자 그대로 놓고 분모 미분하고.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이 값을 구하려면 P라고 놓고 오케이. 네, 첫 번째 지나가야 돼요. 이 그래프는 y는 있고 at예요. ax예요. p를 대입하면 ap하고 저 함수에다 p를 대입하면 p분의 lnp가 같아요. 두 번째 기울기가 같아요. a가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기울기는 p의 제곱분의 1-lnp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네, 여기 p 양변을 곱하고 여기도 p 제곱을 양변을 곱하면 오케이, 우리가 lnp하고 1-lnp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lnp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이 되네. 그래서 p는 루트 2의 2분의 1제곱입니다. 되나요? 오케이. 그럼 뭐하라 했죠 내가? a가 그럼 얼마입니까? a는 A는 2분의 1이니까 A는 2분의 1. 오케이,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고 여기에는 P값이 뭘 말하냐면 GA를 의미하거든요. GA. 기울기가 T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기울기가 A일 때 함수값은 GA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GA까지 알 수 있어요 지금. GA가 얼마? P였으니까 루트 2분의 1이었던 거고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루트 2가 되고 G'A는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죠. 홀리몰리 대입해볼까? 1-lngt 나누기 gt의 제곱은 t. 그러니까 양쪽에 gt를 곱하죠. 이 대입해서 정리한 거야. 여기 원래 분모에 gt의 제곱이 있었는데 우변으로 곱해준 거야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뭘 구해야 되니까? G'T를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해봐야 돼? 당연히 미분해봐야겠지. 미분하면 마이너스 GT분의 1 곱하기 G'T 는 GT의 제곱 더하기 T 곱하기 2GT 곱하기 G'T 여기 오케이? 이제 T에다가 뭘 대입해요? A를 대입해야죠. T에다 다 A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GA가 구해라. GA가 루트 2예요. GA가 루트 2. 네, GA에서 자 GA는 루트 2. 아까 A는 얼마였지? 2분의 1. 네, 대입해야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 내가 구하고 하는 거 G 프라임 루트 2니까 2 플러스 A가 2분의 1 곱하기 2 여기는 GA는 얼마였다고? 루트 2 곱하기 G 프라임을 구할 거니까 G 프라임을 구할 거니까 양변에 루트 2를 곱해.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를 곱하면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2G 프라임은 2 루트 2 G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 그래서 네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에다가 누구를 곱해? A를 곱해. A가 얼마?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렇게요. 뭐 이거는 사실 다변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변수가 지금 이것보다 변수가 하나 정도 더 나옵니다. 최소한 하나 정도 더 나오고 변수가 많아도 관계식만 유지가 되어 있으면은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변수를 무리하게 줄이려고 하면 식이 복잡해져요. 변수를 늘리면 식이 간단해지고 변수를 줄이면 식이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변수를 차라리 늘리고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식 복잡해지면 이건 나중에 뭐 보이지도 않아요. 변수를 늘리고 식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를 보면은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배우는 걸 갖다가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또 배우거든요. 근데 어떤 식이 더 간단하냐? 연립방정식의 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간단해요. 진짜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5-11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의 역함수라고 되어 있고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g'x는 3분의 1보다 작은 것 같다. 올라 이게 뭔 말이냐?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이미 3차 함수는 단조 증가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이게 fx면 얘가 gx란 말이에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얘가 근데 뭘 알려주냐면 gx는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가다가 여기서 맥시멈을 찍고 다시 작아져요. 그쵸? fx는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변곡점에서 최소값을 찍고 다시 증가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g'x의 최대값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거고 됐니? 그럼 fx의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나 뜻이야? 3이라는 뜻이네. 역수가 돼야 되니까. 이해돼요? 네. 여기의 기울기랑 여기의 기울기는 역수가 돼야 되잖아. y는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 말은 즉슨 f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3이구나 라는 것을 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역함수를 보고. 이해되셨죠? 두 번째 G3 F4 나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F3과 뭐가 같다? 와우 F3과 G3이 그러면 같으니까 3에서 만나네? 얘는 3에서 만나. F와 G가 X는 3에서 만나. 거기가 그러니까 몇 컴마면? 3,3 증가함수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3,3을 지나네. 그러면은 위에서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일단 G3 요놈이 영인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얘 영인수 아니야. 얘는 X 빼기 3은 영인수. 얘도 영인수. 얘는 영인수 아니잖아. G3은 3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3이라고 쓰면 돼. 됐어? 그럼 얘 지우고 봐. 3분의 8이야. 그리고 로피탈로 봐. F'3 마이너스 G'3은 얼마가 돼? 3분의 8이라고 이제. 로피탈로 때리면 그냥. 근데 F하고 G는 여기에서 3,3에서의 교점이니까 서로 기울기가 역수란 말이야. 역수. 그렇지. 이건 역수야. 역수.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네모라고 잡으면 또 하나는 네모분의 1이 될 것이고 뺐더니 3분의 8 눈치껏 풀 수 있지. 3 빼기 3분의 1이겠네. 그치? 눈치껏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F'3이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정보를 많이 얻어냈죠? 거기가 변곡점이네요. F의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거든요. F'3이 3이거든요. 3,3이에요. 아울라!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변곡점이 3,3. 변곡점이 3,3이면 쌤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나요? 이렇게 세우면 좋아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곡점을 갖고 있는 친구가 기함수죠. 기함수는 어떻게 세웁니까? ax 세제곱에 플러스 bx가 세우는 거 맞습니까? 네. 이 변곡점을 알고 있으면 이 함수를 그대로 3,3만큼 평행이동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3,3만큼 평행이동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fx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변곡점을 알 때에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켰고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켰고 됐니? 네, 이렇게 됐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1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내가 사용하지 않은 힌트만 쓰면 되겠습니다. 변곡점 사용했습니다. 변곡점에서 기울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3이니까 오케이 F'D 3이 3이다. 바로 여기 있는 1차항의 계수죠. F'D 3이라고 하는 것은 X 빼기 3으로 내림차순 했을 때 1차항의 계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 친구가 바로 얼마? 3. 저기에도 일정 있잖아요. x-3의 세제곱. 아니요. 그러니까 X'0이 F'0의 값이 그냥 X